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로 인해서 상승폭은 크지는 않았지만 이 변동성 범위가 좁아지는 그 과정,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충실히 여기서 시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잘 버텨준다. 그리고 1년 동안 지수 상승 없이 횡보하면서 어떤 종목은 올랐을 것이고 어떤 종목은 내렸을 것이고 그런 어떤 교차된 결과를 남기면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혹은 운에 따라서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지수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누군가는 지수가 그래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손실을 봤을 수도 있는데 시장이 한꺼번에 지수가 크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수가 크게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런 횡보하는 흐름에서는 굉장히 개인의 역량과 그 정성을 얼마나 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또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투자 원칙을 지키고 과거의 주식 경험을 새기고 그리고 시장이 옳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해 나가고 종목을 선정해서 그나마 확률이 높은 종목을 찾는다. 이게 과연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비교해서 좋은 그런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당한 대응과 정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달리 외국인 매도가 없다 보니까 오늘 반등도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부진한 영향도 있었는데 이걸 돌려 세우는 흐름이고 거기에 가장 큰 원동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외국인이 팔고 싶으면 내려가는 거고 아무리 시장이 나빠도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는데 대체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올 때 사더라.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더 올라가는 부분만큼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코스닥의 매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유 종목입니다. 일단 저는 요 주식 20만 주를 절대 팔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팔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아니면 뭐 상한가를 가면 모르겠습니다. 상한가 걸어놨는데 팔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상상인 증권 계좌 개설을 했고 이걸 통해서 요 CU 메디칼 받아야 되니까 하나는 미래로 가고 10만 주는 KTB로 갈 겁니다. 요 두 군데로 옮겨가지고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청약을 할 겁니다. 그것보다 나은 수익률일 것 같아서 주식담보대출로 청약을 받을 용도로 여기 이제 한 며칠 보이지 않을 건데 공교롭게도 또 오늘 이후로 한 달 동안 제가 내일까지 있구나. 한 달 동안 쉰다고 했으니까 또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팝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주가 변동이 없는데 큰 상승이 없는데 팔았다. 칼 들고 와서 저를 찔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요런 목적으로 CU 메디칼 청약을 목적으로 잠깐 다른 계좌로 옮길 거다. 요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종목들 중에서 이온 컴포텍이 또 제가 판 거보다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이게 또 뭐 설마 뭐 이런 거 설마 NHN 복수에서 당하다 보니까 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슬쩍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차라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온 컴포텍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좀 막연한 부분에 걸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 개 정도 되는 수준에 있으니까 주가가 도가 나오면 이 정도 모가 나오면 한 5배 재료가 워낙 강력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도이겠지만 뭐 항상 그렇지만 또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게 또 시장이니까 그 기대감에 따른 어떤 리스크 감수라는 것의 어떤 측면을 보면 이 정도 주가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시장에서 인정하는.
네, 그리고 NHN벅스는 재미가 없었고 대한제분. 예, 대한제분은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뭐였지? 헬스 밸런스 인수 추진설. 예, 요거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인수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사실 무근인 거고, 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게 결정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조회 공시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는다면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대한제분이 이 이름이 대한제분이 헬스 밸런스를 인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거, 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헬스 밸런스가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모르실 것 같고, 아니 아시겠지만,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귀찮으니까 예,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현금 흐름이 딱히 좋지는 않고, 예, 그리고 매출이 693억 정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매출 규모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48억, 그리고 작년에 59억. 순자산이 순이익 80억. 순자산이 어딨지? 부채, 자본 총계 376억. 작년에 691억이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뭐 자본 조정할 때 깎인 것 같은데, 이걸 봤을 때 요 그 헬스 밸런스가 좀 어느 정도 매각이 될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헬스 밸런스가 불과 한 2, 3년 전에 헬스 밸런스가 2, 3년 전에 한 2,500억 정도에 팔렸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사모펀드가 손해를 보고 팔 것이냐 뭐 모르겠는데, 뭐 그동안 빼먹은 것도 있고, 그냥 빼먹었다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예, 그 회수한 부분도 있고, 예, 2,8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예, 2,800억에 인수를 해서 지분 전량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대한제분에다가 파는 겁니다. 근데 뭐 완전 다 파는 건 아니고, 이 이름이 헬스 밸런스에 그 식품 쪽을 떼내고, 예, 그리고 이유식만, 그 이유식 같은 경우는 중국이 산화 제한 폐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회사 일부를 떼내는 거, 2,800억에 인수를 해서 회사 일부를 떼내서 대한제분이 식품 사업을 할 것이다. 이 식품 사업을 하는 게 좋은 일이냐? 일단 첫 번째로 대한제분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현금 갖고 있어봤자 거의 이자가 없으니까 차라리 기업을 인수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분의 곡물 사업이 어느 정도 이 헬스 밸런스의 건강식품 사업하고도 미약 하나만 연관이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인수를 하면 주가 반응은 나쁘지 않겠다. 시장도 그렇게 반응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 가격이 1,000억이고 뭐 재무 투자자 끌어들이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인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분이 1차 상승 후에 1차 상승 후에 2차 상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한 종목이 딱히 특별한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WI가 단기 이평선 이탈하고 바로 회복한 건 뭐 그 정도인데, 인터로조. 예, 인터로조가 52주 신고가 갱신하고, 그리고 어제 음봉이 나오면서 이거 시대가 단기간에 끝났나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어깨를 짚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는 건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인 겁니다. 뭔가 주가를 움직이는 쪽이 있을 것이고, 이 인위적인 쪽이 주가를 올려서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할 것이다. 인터로드 주가가 오른 다음에 숫자가 나올 것이니까 특별히 부담 없이 그런 대응을 해 나가는, 주가를 부양해서 털고 나가는, 그리고 털 것도 있습니다. 인터로드의 자사주를 교환사채로 찍어냈으니까. 그래서 9월 달에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풀릴 수 있는 상태니까 그 전까지는 주가를 계속 관리를 하고 가능하면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열심히 칭찬했는데 주가 오히려 내렸고, 제가 칭찬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잘 되는 종목보다 부진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거 대우증권이고 또 브리치증권일 겁니다. 예. 뭐 제가 꼭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생각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좀 지켜주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사람이 참, 이게 저 어떻게 보였냐면, 아직 안 팔았어요 이러셔가지고, 그러면 기분이 좀 다운이 되셨겠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보니까 상태 엿같고요 이렇게 봤는데, 잘 보니까 상태 엿고요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엿입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잘 파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실권주 나오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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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자반 제 채널 메인에 올려드렸는데, 그 상상인 증권 계좌 개설하셔서 시우 메디칼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한 그 증거, 뭐 캡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하시면, 제가 제출을 받는 공지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제출을 하시면 문자반에 넣어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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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마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댓글 다 확인했고, 그러면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마트를 보면, 이마트가 뭐 좋고 가치 대비 굉장히 저렴하고, 이건 다 말씀드려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안 드실 거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 단기 하락 흐름이 종료가 되고 상승으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이 주기를 생각했을 때, 올라가던 주기, 내려오던 주기 생각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파동이 나왔습니다. 한 3, 4개월 약세였으니까. 그러면 이 주기가 지켜진다면 앞으로 상승하는 것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마트가 가치 대비 저렴하다 해서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좋아졌다라는 거. 이 부분은 향후 주가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다리는 종목,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지배구조 개편에서 주축이 될 건 자명한 일이고, 그래서
뭐 주가가 높을 때야 뭐 당연히 외면을 했지만 한 24, 5만 원 가면 주가가 비싸진 않지만 사볼 만한 가격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이 정도 가격 25만 원을 깨고 여기를 기준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요게 과연 뭐 현실적인 기다림인지 아니면 너무 좀 오버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중심이 되는 기업이고 자동차 완성품보다는 부품주들이 공급 주기가 길어서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 가지고 네, 좀 더 현대모비스가 재평가를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 재평가를 받기 직전에 주가 제일 낮을 때 사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WI를 보면 WI가 오늘 단기 평선을 이탈했는데 다시 반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WI가 대선 테마주로 묶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테마입니다.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현재 가장 당선 가능성이 근접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거와 또 맞물려서 다양한 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하고 잘 아는 분이 이제 사회이사로 들어왔으니까 이재명 관련주로서 어떤 정체성을 찾는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근데 당장 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요 유한타 계좌는 아닌데 샀다 팔았다 하면서 걸레 조각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걸레가 계속 돼줄지는 모르겠는데 요 대응이 끝날 때쯤 제 대응이 끝났는데 사고 팔고 하다 떨어지면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어떤 주가 상승의 동력 그냥 짜증나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선주들에 대한 관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한번 시장 언론을 타면 그때부터 아주 또 대서특필이 되고 그게 더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대선 테마주들의 어떤 시장에서 받는 관심이 일반적인 종목에는 비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른 단점들은 보완하되 다른 단점들은 보완을 하되 요 대선 테마주로서 한번 계속 가져가 보는 거 샀다 팔았다 하면서 왜냐면 변동성 자체가 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은 있기 때문에 계속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가져가는 거 정도 그런 대응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특별한 부분이 없으니까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강세였는데 CJ제일제당이 오늘 또 뚫고 나갔습니다. 천장을. 내수주들이 지금 온기가 돕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돼가지고 이거 봉쇄 조치되는 거 아니냐 등등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고 이 제일제당이 밴드 상단을 뚫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런 시세를 냈던 과거의 사례를 비례할 때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업체를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대한제분과 같은 종목이 아니라 CJ제일제당은 사실상 CJ대한통운을 통해서 택배회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이 물론 미약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개선이 됐고 상품성도 좋아진 상태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단순히 밴드 위에서 마감했다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지닐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수주 활동이 더 좋아지고 실적을 낸다고 하는데도 밀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미 옛날에 다 반영을 했고 그럼 새로운 모멘텀이 뭐냐
라는 부분에서 답을 못 주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수주가 좋더라도 당장 적자가 엄청나게 난다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조선해양의 현실인데,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아마 8,352억 원의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업 가치의 훼손, 이런 게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전히 분분한데, 저는 뭐 점유를 합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이렇듯이 조선주 전체가 지금 부진한 흐름인데, 뭐 현대중공업보다 단기 흐름은 낮지만 큰 틀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추세가 낮아지는 거.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오히려 더 못한 흐름입니다. 현대중공업의 피인수가 될 상황이다 보니까 저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시장에서 관심이 줄어들만 하는 시점에서 다시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도 조선주에 대해서 희망은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옛날처럼 기록적인 상승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시원한 맛을 주는 정도의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아졌고 주가도 따라가다가 꺾인 상태입니다. 현대건설 최근까지 건설주들이 좋고, 현대건설 자체는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대우건설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현대건설 오히려 평소보다 못한 1,410억 원이고, 대우건설은 상반기 합쳐서 현대건설보다 영업이익이 더 낮습니다. 지금 바이오로 건설사들이 호황인데, 이 호황인 이유가 호가만 올라 있습니다. 부동산이 호가만 올라 있고 실제 거래는 아주 적게 되고, 여기 호가 보고 분양받는 게 낫겠다 해서 구주택에서 신주택으로 옮겨가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특별한 정책이 없으면 이게 유지가 되면서 건설주들의 호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다른 건설주들과 달리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매력은 없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그런데 향후 현대엔지니어링 상장하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주가 합병 이후에는 주가 상승의 동기가 필요할 것이고, 그게 지금 알게 모르게 할인받는 부분이 해소가 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금 단기간에 꺾였고, 그래서 투자 매력이 없지만, 현대건설을 기반으로 현대건설보다 싸면 투자 매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건설에 비해서 그렇게 주가가 싸지 않고, 다만 실적이 더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시점이 요때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전에도 올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건설주를 샀다면 좀 기대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것이었는데, 뭐 지나고 나면 훤하지만, 항상 그렇지만 지나기 전에 보면 어떻게 될지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하고 동행한다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건설주들이 앞으로 좋으니까 지금 말고 이미 올랐으니까 오르기 전이었으면 투자를 할 만하고, 그러면 앞으로 확실성이 있는 게 금융주밖에 없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고 주가도 저렴하고 카카오뱅크 때문에 자금이 몰려서 더 저렴하고 실적은 나쁘지 않고 배당도 잘 주는데, 요 상태에서 이 KB금융이 그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돈을 회수를 하면 결국 수혜를 보지 않겠냐, 정확한 관점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금융주에 대한 투자
괜찮을 것 같고, 배당 수익률도 어느 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실적도 좋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 현저한 저평가고, 그 저평가를 카카오뱅크 상장으로 해소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카카오뱅크가 이 금융지주사들 주가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금융지주사들 주가가 카카오뱅크에 맞춰질 수 있는,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금융주에 대한 접근, 뭐 배당 투자 관점에서 접근도 나쁘지 않고, 앞으로 결국은 돈 재기를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미 일시적인 게 아닌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거품이 크게 껴서 빵 터지는 것보다는 천천히 끼어가는 게 맞으니까 유동성 회수를 하고 금리도 조금씩 인상을 할 것이다. 그런 수순대로 간다면 금융주가 좋지 않겠냐. 건설주들도 상승하기 전만 해도 건설주 뭐 항상 안 올라. 이런 열패감이 있었는데 올라갔듯이 금융주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미래에셋 대우도, 미래에셋 증권 이름 바뀌었나? 이름을 바꿨구나. 미래에셋 대우에서. 미래에셋 증권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를 대표를 해서, 증권주들은 앞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반면에, 그 거래 대금이 늘면서 대규모로 그 수익이 늘어났고 그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가는 딱히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상태에서 요 방향이 바뀐 60주선을 처음 이탈한 요 흐름까지 보면 증권주도 배당만 보고 투자하더라도 지금 사는 건 나쁘지 않겠네. 그러면 이 미래에셋 대우 말고 뭐 이미 조금 오른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KTB 투자증권이나 많이 올랐습니다. 먼저 올랐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KTB 투자증권이 아니면 뭐 메리츠 증권, 미래에셋 대우보다 좀 올랐습니다. 이런 증권주들이 있으니까 먼저 달린 애들보다는 나중에 달린 애들이 괜찮을 것이다. 아니, 아직 못 달린 애들이 투자 관점에서 괜찮을 것이다. 왜냐면 업황을 넘어서고 업종 내에서 특성을 가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증권주가 어떤 종목은 튀고 어떤 종목은 못 튀고 이런 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올라간 종목이 있다면 나중에 올라간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거 괜찮다. 그런 관점에서 증권주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은 매력을 가진 종목이 있을 겁니다. 네, 장 종목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